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여자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좀 수다를 떨고 왔는데 요즘 손가락 타이핑 요즘 힘들어요. 스마트폰 치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간 여러분들 막 너무 대화 열기가 뜨거워서 댓글도 보고 채팅방도 들어가야 하고 참 바쁩니다. 바빠. 휴일인데 쉴 틈 없네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 빅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빅딜. 요즘은 이제 연합 종행, 뭔가 이렇게 뭉쳐야 돼. 뭉치지 않으면 힘들다. 요즘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대규모의 그 인수합병, M&A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M&A를 하면은 또 각국 정부의 또 교차 견제가 또 심화되고 있어. 교차 견제를 하는 거죠. 현재 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주요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합병 심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요. 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대규모 M&A를 검토하거나 또 이미 단행한 그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의 그 추조감도 켜지겠죠.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삼전은 최근에 메모리 부분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이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그 M&A를 예고를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그 10조 원대죠. 10조 원대. 그 10조 원대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부분의 인수에 대해서 그 중국의 그 반독점적인 승인만 현재 앞두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빨리 안 해줘. 지금 보니까 질질 끌어요. 제가 보니까 질질 끌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이제 무산 위기에 놓인 반도체 M&A가 뭐냐? 중국계 사모펀드의 그 매그나칩 그 반도체 인수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용 그 구동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 등을 만드는 그 매그나칩은 예전에 보면 그 하이닉스 반도체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2004년에 이제 설립된 겁니다. 2004년에. 그 DDI, 그 구동 반도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그 IT 기기하고 자동차 등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핵심 반도체 부품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은 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어요. SEC라고 합니다. SEC.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그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CFI 맞나? CFI U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매그나칩 매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미국 그 국가안보상 위험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상 위험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 CFI US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상쇄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조사기간 내에 국가안보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은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뭐 전달될 것으로 통보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중국계 사모펀드 그 와이즈 로드 캐피탈의 그 매그나칩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줄곧 자국 내 반도체 그 가치 사슬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왔어요. 계속.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거래가 최종 무산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국은 그간의 미국 반도체 회사의 그 M&A 거래에 대해서 빈번히 반대를 했어요. 딴지를 걸었죠.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야. 매그나칩 민수를 이제 발목 잡으면서 이제 반격이 나서는 모양이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두고 이제 경쟁해온 양국의 전장이 이제 결국은 M&A 시장까지도 확대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매그나칩은 지난 3월에 이제 와이즈 로드 캐피털이 이제 매그나칩하고 이제 14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미국의 CFI US는 5월 해당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요. 한 달 뒤에 미국 재무부는 합병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제 명령하기도 했어요. 당초 9월 중순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던 CFI US 그 조사 결과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통보됐다. 그 중국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앞서 지난 6월에
해당 거래를 이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메가나치 매각이 무산되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 같아요. 더욱 팍 터지게 이제 싸우겠죠.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 그 인수, 그 미국의 또 퀄컴의 그 네덜란드 NXP 인수 등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M&A 거래를 연달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무산시키죠. 재직을 해가지고 무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합병 승인 절차 그 진행을 미루는 식으로 이제 딴죽을 겁니다. 중국도 아주 나름대로 이제 그런데 좀 뒤끝이 강해요.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작업을 이루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인수 당사자들이 이제 결국 계약을 무산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무산시키도록. 앞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도 역시 합병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중국 업체의 그 반도체 회사 인수를 더욱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낸드 플래시 업계 2위 업체 있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웬디의 그 밀본 키옥시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가 성사될 경우 낸드 플래시 업계 1위인 삼전의 점유율 턱밑까지 추격하게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그 웬디는 그 최근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키옥시아 홀딩스와의 합병 논의를 본격화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합병 회사는 웨스턴 디지털 그 CEO인 데이비드 게클러가 운영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이 아닌 그런 기업 공개죠. IPO를 통해서 도쿄 증시 상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2위 업체예요. 그래서 2017년 경영 위기에 직면한 그 도시바가 그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등에 사용되는 그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점유율 3위인 그 웨스턴 디지털하고 2위 키옥시가 합병하면은 성공했다. 그러면 단순 합산만으로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33%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1위 삼성과도 거의 맞먹어요. 맞먹는 수가 가는 거고. 트렌드 포스에 보니까 1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전의 점유율이 33.5%입니다. 키옥시하고 걔들 합치면은 이제 얼마냐? 18.7, 14.7이죠. 거의 뭐 33.4까지 가네. 거의 따라가는 거죠. 거의 맞먹는 거죠. SK가 한 12.3% 되는 것 같습니다. 12.3%. 이에 주요 외신 등은 합병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이제 절감하겠고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등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에 나선 미국 정부 역시 직간접으로 거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그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한국 업체 점유율이 한 50%를 훌쩍 넘기게 돼가지고 웬디하고 키옥시아 합병회사가 큰 그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일단 신기술 그 확산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달아오른 그 반도체 M&A 시장은 지정학적인 암초를 만나서 현재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미중 무역 분쟁 격화하고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이제 반도체 확보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경쟁. 국가 안보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안보. 그다음에 각국 정부는 뭐 특정 업체나 국가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막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 거는 거야. 일단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M&A가 제3국의 반독점 심사기구 승인 거부로 인해서 자초되는 사례도 연달아 있어요.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그 일본 반도체 기업의 고쿠사이 일렉트릭하고 그런 M&A가 대표적이고 중국 정부는 9개월 넘게 양사 M&A 거래 심사를 지연시켰고 결국 지난 3월 거래를 무산시켰어요. 업계에서는 고쿠사이 일렉트릭이 이제 미국 업체로 넘어가면은 미국 정부의 이제 수출 규제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 조달이 어려울 거라고 보겠죠. 본 중국 정부가 거래를 이제 약간 지연시킨 거로 보고 있다. 그 중국의 그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이라고 있어.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여기는 최근에 주요 반도체 기업 인수 때마다 반대하면서 거래를 무산시켜요. 얘들이 주로 그겁니다. 반대 딴지 거는 그런 총국이죠. 그래서 2018년대 또 보니까 그 미국의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이 있죠.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 지연 때문에 얘들이 네덜란드 NXP 인수를 취소한 바 있어요. 그 업계에서도 중국 정부가 웬디의 키옥시아 인수 또한 또 취소를 할 것 같아요. 거의 막 힘들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미국과 일본 기업 간 합병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EU 등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M&A에 대한 그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영국 경쟁 당국은 최근 엔비디아 그 ARM이죠. ARM 인수에 대해서 독점 우려가 있다면서 2단계 심층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 미국의 그 연방거래위원회 FTC죠. 여기 역시 올해 초에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청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겠죠. CFIUS에서 3월에 그 결정된 중국계 사모펀드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이즈로 캐피털 참 힘들다. 와이즈로 캐피털 여기서 이제 매그나 칩 그 인수 작업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지 명령. 그래서 3월에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 소재 반도체 기업인 LPE가 중국의 선전 투자 홀딩스에 매각되는 것에 기술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해요. 하여튼 이처럼 각국 정부의 반대로 대규모 반도체 M&A 거래가 잇따라 무산이 됩니다.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이 또 비상이 켜져요. 비상불 완전 반짝반짝하죠. 2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년 내내 적극적으로 M&A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동시에 각국 정부의 그 인수 불허 리스크도 커지고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주요 인수 대상 그 업체들 몸값도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인수를 검토했죠. 그 NXP 몸값이 벌써 제가 볼 때 50에서 이제 거의 80조 원이야. 80조 원. 하여튼 지금 뭐 80조까지 지금 올라가니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걸 과연 인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지금 현재 또 매각설이 돌았던 글로벌 파운드리도 IPO 방침을 밝혀가지고 계속 몸값 올리고 있어. 몸값 올리고 있다. GF도 올리고 있고 NXP도 마찬가지로 몸값 올리고 있고 난감해요 지금. 그래서 M&A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초창기 때 막 NXP 막 나왔는데 NXP를 좀 인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워낙 몸값이 비싸니까 무리하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삼성과 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연합을 한다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생뚱맞지만은 워낙 뭐 좀 생뚱맞은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좀 오늘 하루도 편하게 보내시고요.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